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됐고요. 처음 2주 동안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더니 저번 주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이 올타임 하이가 됐습니다. 이게 21년 중반 정도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지금 올라간 거고요. 21년 중반이니까 벌써 얼마입니까? 한 2년 반이 넘은 거죠. 거의 3년 돼 가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온 거고요. 나스닥 100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사실 더 먼저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21년 여기까지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냥 일방적으로 올랐을 때거든요. 이때부터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21년 여기가 21년 요 중반 거의 말 정도네요. S&P는 여기를 지금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가 20년 초에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페드가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렇게 내렸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가 2000대거든요. 2000대고 이게 2016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 8년 전인가요? 이때부터 일방적으로 쭉 오르다가 코로나 때 한번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조금 반납을 했지만 다시 오르고 여기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 탁 걸렸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는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이자율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버텨냈는데, 올해 어쨌거나 이자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또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시장보다 특히 미국 시장이 일단 여기서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빅테크들 AI 이슈 이런 거로 볼 때 시장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쪽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주식은 좋은데 다른 나라 주식은 조금 좀 다른 현상이 좀 있거든요. 관련돼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건데요. 코스피는 지금 저번 주말에 2473, 코스피 200은 333, 퓨처스는 333.70에 끝났는데, 금요일날 미국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한 337 정도로 지금 야간 선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오를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6.9%니까 거의 6%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다른 시장들은 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일단 월요일 날 좀 1% 오른다는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6.9%, 코스피 200 퓨처스는 8%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S&P는 1.5% 올라 있고, 나스닥은 2% 올라 있고, 나스닥 100은 2.6% 올라 있고, 그래서 S&P와 코스피 200을 차이를 보면 7.9%, 나스닥하고는 8.5%, 그리고 퓨처스하고 퓨처스는 10.6%거든요. 작년 풀이어가 30.2%인데 벌써 3주 만에 10%나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벌어질런지 금년의 관건은 그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1.6이고 니케이가 단연 1입니다. 플러스 7.5%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 4.7%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6.9%를 빠지고 있으니까 좀 갑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세계 꼴찌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항생이, 우리는 좀 오르고 항생은 거의 못 올라가지고 항생은 좀 더 빠졌죠. 그래서 항생은 10.2%가 돼서 이제 세계 꼴찌는 항생이고요. 저희가 꼴찌에서 2등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스피만 좀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작년에 끝나서 뚜렷하게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엊그저께 한 번 올랐고, 월요일쯤 2,500 이 근처에서 논다고 하면은 글쎄요, 어쨌든 좀 섭섭하죠.
어쨌든 국내 시장이 이렇게 밀린 이유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업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벌들의 신뢰 없는 행위들, 그 다음에 방향성 잃은 정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코스피 팔고 나스닥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스닥 샀습니다. 나스닥을 언제 샀냐면 바로 월요일 날 라이브 끝나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지금 16,944인가 이때 15일 날 월요일 날 사고, 사자마자 바로 코스피 팔았거든요. 코스피 340.90에 팔았고, 그리고 화요일이 노는 날이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하루 더 기다리면 혹시 조금 만회를 할까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거보다 더 낮게 338.9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339.90에 팔았고, 나스닥은 16944. 그리고 지금 상태로 보니까 코스피는 1.8% 빠져 있는데, 이거는 금요일 종가니까 월요일 날 시작하게 되면 한 1% 오른다고 보면 한 0.8%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3.1% 올랐으니까 뭐 한 4% 정도 벌어서 4.9% 번 걸로 보이지만 1% 감안하면 한 7,8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뭐 1주 만에 이렇게 벌었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나스닥이 계속 가고 코스피는 못 쫓아갈 것이다 고 본 게 사실 맞았고, 그래서 P&L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프레드로,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계약이니까 한 계약이 8,7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억 7천 정도 원금 되는 거 가지고 있고, 그게 4계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네트로 나스닥이 오를 것 같아서 제가 2계약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리 잡은 거고, 한 4.6% 정도 올라서 조금 수익이 좀 낮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주식에 관련돼서는 뭐 일단 미국 주식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미국 주식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사실 한국 주식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뭐 이런저런 악재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좀 살아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쪽은 계속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엔비디아나 AI 쪽이 계속 좋아질 거는 같은데, 그게 과연 삼성전자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가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 주식만 보고 살래 팔래 그러면 저도 사실은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보다 제가 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스닥만큼은 분명히 못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나스닥이 내린다면 같이 따라 내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혹시라도 다음 주에 코스피가 나스닥에 비해서 많이 선전해서 선방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두 가지 스프레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거의 10%에 있는데 이게 뭐 7%, 8%씩으로 많이 줄어들면 이 스프레드를 한 개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2계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계약, 나스닥 기준으로 4계약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약수를 늘려서 코스피가 만일에 올라가서 격차를 줄이게 되면은 조금 포지션을 스프레드를 더 가는 걸로, 나스닥 롱, 코스피 숏.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랐을 때 좀 팔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고, 혹시 그냥 일방적으로 나스닥이 오르면은 글쎄요. 나스닥이 오르면 뭐 나스닥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그냥 지켜볼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나스닥을 그냥 사는 걸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코스피가 오르면 스프레드를 애드업하고, 혹시 나스닥이 빠지면 나스닥만 그냥 아웃라이트로 사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선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이번 주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변해지는지. 그리고 어쨌든 뭐 올타임 하이를 와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채권 얘기 좀 해보면, 우선 채권은 우선 주식하고 요즘 생각해보면 좀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주식하고 채권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자율을 올렸고, 이자율을 올리니까 주식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게 주식이 이제 그 채권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채권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면은 이자율을 올리는 게 좀 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자율도 내려오니까 또 채권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주식하고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1년 내내 그랬는데, 저는 금년에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제일 잘 되는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소프트 랜딩도 하고 레이트 컷도 5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페드워치 보면 작년 말에는 6번 하는 걸로 나왔지만 지금 마켓 지금 프라이싱은 5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5.5%에서 4.25%가 되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도 하고 이자율도 5번 내리면, 그렇다면은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내려오고 또 뭐 경기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게,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거는 결국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좋은 건데, 경기가 그렇게 좋으면 이자율을 그렇게 5번이나 내리겠습니까? 사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경기가 좋고 소프트 랜딩을 해서 주식을 많이 오르게 되면 채권은 이자율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채권은 많이 못 따라가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거꾸로 뭐 소프트 랜딩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은 아무래도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꼬꾸라지면 그러면 5번 레이트 컷 하는 게 뭐 쉬워지겠죠.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식은 내려오고 이자율은 내려오니까 채권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 갖고 채권이 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는 작년처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프트 랜딩과 5번의 레이트 컷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은데 과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들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사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드를 사면 이게 해지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사고 본드도 사면 이 두 포지션이 서로 해지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본드는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율 한번 보시면은요, 트레저리부터 미국 거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 10년짜리가 지금 4.12 정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게 금리가 여기가 중요했던 레벨이 있었거든요. 22년 말에 4.35, 이거 올랐을 때 그냥 폭등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35까지 가려면 20bp 남아서 저는 조금 4.35까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금리는 그러니까 채권은 바이 온 딥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채권을 좀 사고는 싶은데, 여기가 4.35라서 요 정도 가면 사고 싶은데, 사실 그래프만 보면은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지금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20bp 차이니까 20bp 차이면은 듀레이션이 7이면은 한
프라이스로 1%, 1.5%이 정도인데 맞죠? 20bp니까 27, 24. 그런데 뭐 여기서 하나 사고 또 혹시 4.35 가면 하나 더 사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저도 이번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좀 올라서 채권 가격이 좀 빠지면은 좀 저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서 해지가 안 되고 해지 없이 그냥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러면 제일 좋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약간 해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어쨌든 전 채권 사고 싶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조금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좀 조잡을 떨고 있는 거죠. 좀 기다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짜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4.13인데 지금 2년짜리 금리가요 지금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2년짜리 금리가 4.38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한 25bp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100도 갔었고 대개 50 정도 있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도 US 트레저리에는 그 텀 프리미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리퀴드하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길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더 줘 그러는 건데 뭐 US 트레저리의 신용 위험은 없잖아요. 그리고 길다고 그래서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US 트레저리 커브에는 텀 프리미엄은 거의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2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 5번을 내리든 아니면 4번을 내리든 내후년에도 좀 내릴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4% 이상에 있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2년짜리의 금리에 비해서 10년짜리가 20몇 pb밖에 밑에 안 있으니까 10년짜리 채권은 사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로 10년짜리 US 트레저리를 좀 사고는 싶은데요. 어쨌든 뭐 제가 조잡을 좀 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다가 뭐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를 보면은 한국 거도 비슷한데요. 한국 금리는 뭐 3년짜리 금리에 비해서 10년짜리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한국은 텀 프리미엄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높은 건 좋은데 제가 저번에 사실은 그 한국 채권에 관련돼서 이 근처에서 사가지고 요 빠지는 거를 다 벌긴 했는데 제가 3.5쯤 갔을 때 그냥 이때 다 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레벨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3.4니까. 그래서 한번 그 프라이스로 보면은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돼요. 제가 본드 거래한 거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제가 105.63, 106 이 부분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지게 샀는데 제가 12월 달에 이때 다 팔았거든요. 112 레벨에서. 제가 핑계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이때 롤오버를 하는 게 12월 뭐 17일인가 18일인가 하는데 그때 제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거기 가서 혹시 핸드폰에서 이거 롤오버를 못 할까봐 이때 롤오버를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진짜 얇아가지고 이때 롤오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물을 3월 물로. 그리고 거기 갔다가 또 핸드폰이 안 될까봐 그래서 제가 뭐 올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잘랐거든요. 제 핑계긴 하지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억울해했는데 지금 현재 113까지 왔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112 근처 가면 제가 팔았던 레벨에 가면 억울한 것도 있고 아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조잡 떨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언드 입수 하려고 그러고요. 뭐 생각해 봐서 지금 하나 사고 이번 주 초에 하나 사고 혹시 더 가면 한 번 더 사고 그래서 한 2계약 정도 산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두 개 사고 그리고 미국 제가 그래서 그 10년짜리 퓨처스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저도 뭐 기관에 있을 때는 뭐 퓨처스 하긴 했는데 어떤 걸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이 JY로 하시면 됩니다. JY로 하시면 원금이 약 85,000달러 정도 되고요. 혹시 유로 달러 하실 거면 이거 M62라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계약이 13,750불 US 달러 기준으로. 그 다음에 혹시 S&P 하시려고 그러면 MES 마이크로 이미니 이게 23,000불쯤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하실 거면 요거 34,000불짜리. 뭐 꼭 제 말씀이 맞는 건 아닌데 이 정도라면 사이즈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고, 그리고 리퀴디티에도 문제도 없고 그렇고요. 그래서 WTI는 요거 MCL 요거 7,300불이고요. 그리고 금은 보니까 MGC가 한 2만 불인데, 어쨌든 제가 10년짜리 노트를 보니까 ZN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CBOT에 US 트레저리 10년짜리고요. 이거는 호가 단위가 좀 특이하게 32분의 얼마예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호가 단위가 0.015625거든요. 요거고, 그리고 최소 가격 변동액이 15.625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승수를 구해보면 15.625를 0.0 요걸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승수를 구해보면 승수가 1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111에 있으니까 여기다 곱해보면 11만 불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한 3, 4천쯤 되는 거죠. 하나 하면. 그리고 증거금을 2,300불 쌓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한 2% 정도 쌓는 거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하나가 11만 불 정도 되는 거.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가 하나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3쯤 하니까 그게 1억 1,300만 원쯤 하는 거거든요. 원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같다. 근데 원달러가 1,300이니까 1.3배 정도 높지만, 그래서 혹시 10년짜리 하실 거면 물론 뭐 2년짜리나 뭐 5년짜리, 30년짜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년짜리가 제일 계산하기 편하고 사람들 제일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프레드 트레이딩 하시는 거 아니면은 요 10년짜리 요걸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요걸로 이번 주에 한 개 뭐 한번 사보고 더 빠지면 하나 사든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 한 개만 사든지 어쨌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ZN. 그리고 H24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3월물.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거는 뭐 딜리버리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최종 거래일이 좀 빠릅니다. 이게 최종 거래일이 2월 28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래하시면 3월물이니까 3월까지는 롤오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최종 거래일이 언제인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채권은 저는 본드하고 주식을 동시에 사갖고 있으면 금년은 서로 해지되는 거 아니야? 본드가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본드가 내리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운이 엄청 좋으면 5번 레이트 컷도 하고 소프트 랜딩까지 되면 2개 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 2개 다 빠집니까? 어떻게 되면 2개 다 빠지나요? 소프트 랜딩도 안 되고 경기가 형편없고, 경기가 형편없으면 이자를 내릴 텐데 그러면 최소한 본드라도 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2개 다 터지는 경우가 없는 건가? 근데 사실 그런 포지션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는 2개 다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오를 것 같지 2개가 다 빠지는 경우는 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세상에 그렇게 편하면 누가 돈 못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제가 한 걸로 한번, 저번에 제가 WTI 사실 요거 WTI 요거 한 계약에 7,300불이거든요. 그래서 WTI 제가 연습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조잡을 떨었습니다. 좀 그 10월 달에 이건 본드이고요. 요 WTI MCL로 했는데 제가 2계약 팔았다가 이건 롤오버 한 겁니다. 롤오버 하고 그리고 2계약 팔았다가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뭐 벌기는 한 15만 원 벌었는데 어쨌든 움직임만 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리퀴드하고, 그리고 또 아침 8시부터 주문 낼 수 있거든요. 아침 8시에 주문 내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오다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시간 내내 오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다로
오다 플레이라고 그럴까? 오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WTI나 아시아장에서는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되게 미국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시장에서 잠 안 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레벨을 하나 정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정해가지고 오다를 내놓으면 움직이다가 잡히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WTI는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는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좀 자신이 없는 게 제가 많이 해본 것도 아닌데다가 유가 한번 보시겠어요? 유가가 지금 73점 뭐 여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요 근처에서 쇼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80, 90 가면 무조건 팔고 싶은데 뭐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가 이건 지금 1년 좀 넘는 거고요. 좀 짧게 봐도 지금 이렇잖아요. 75 이 정도. 굉장히 길게 보면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유가를 굉장히 길게 보면 40에서 80 레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40에서 80 레인지인데 최근을 보면은 70에서 좀 80 레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70 근처에서 쇼 가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저는 뭐 유가를 롱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에서 지금 뭐 그 세일 그 유전 때문에 뭐 얼마든지 지금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거의 뭐 진짜 험악하게 돼버렸잖아요. 사우디가 완전히 왕따 되면서 힘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 유가가 오르는 거는 유일하게는 그 수요 쪽에서 오르는 건데 수요가 하루아침에 유가 쪽이 많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세계 경기는 조금 빅테크 이런 테크니까 기술적인 걸로 지금 움직이는 거지 다시 뭐 제조를 많이 하고 뭐 산업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기름을 많이 쓰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유가는 저는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가 선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유가 선물은 당연히 유가를 현물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현물에서 사면은 기름을 사가지고 보관도 시켜야 되고 현물에서 돈도 들기 때문에 선물이 현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사실 움직이지만 않아도 그 보관 비용과 이자율 차이는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내 편입니다. 숏을 가면 그런 것도 좀 있고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서 유가는 숏을 가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오고 있지 않고요. 뭐 80 정도까지 혹시라도 레벨이 가면은 뭐 팔고 싶고요. 제가 이쪽에서는 조금 제가 뭐라 그럴까 인내심이 없는 편이니까 한 75 정도만 혹시 가더라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뭐 잘 모르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많이 가도 10개를 넘지 않을 정도 한 5개, 뭐 10개 그 정도 기회가 오면 세론 랠리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X 얘기해 보겠습니다. FX는 생각보다 달러가 세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연초에 달러 그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금년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맞았어요. 사실 이렇게 잘 맞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잘 맞추고 있는 거에 비하면 뭐 별게 없는데 제가 포지션을 워낙 적게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사실 이거 달러 잘 안 빠진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크니컬리도 이 100에 너무 험악하게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잘 못 빠진다 그랬는데 사실 많이 올랐고요. 사실 얘는 제 생각하고 좀 달리 갔는데 얘는 저는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일본 지금 지진도 있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일본 쪽이 사실 달러엔이 지금 뭐 연초에 여기 있다가 지금 148까지 올랐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저는 원래 욕심을 내거나 이렇게 우기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조금 그냥 강세가 되는 게 딜레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본 주식도 엄청나게 좋고 일본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예나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이에나가 약세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 일본 경제에 진짜로 좋은 것인지 이런 거를 BOJ가 생각하지 않을까. 다만 뭐 지진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이지 그 네거티브 이자율 쪽에서 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에나는 강세 쪽으로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랐지만 여기는 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도 강세, 이엔도 강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도 전체적으로 잘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엔이 더 강세라면 이엔이 전체적으로 달러보다는 강세이고 달러가 유로나 뭐 다른 이머징 마켓 커런시보다는 좀 강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엔원을 이제 롱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엔원 제가 롱 가가지고 한동안 되게 좋았는데 요번에 많이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이엔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8.6, 8.7일 때 이거 바닥 같다고 우겨가지고 엄청 잘 맞췄는데 제가 그 별로 P&L이 좋지 않은 게 제가 여기서 불타기를 한번 했습니다. 9.2 정도에서 여기서 지지부진할 때 이거 9.5, 10 간다고 보고 제가 원래 불타기 아시죠? 터졌을 때 더 사는 거는 물타기, 벌었을 때 더 하는 거는 불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불타기란 말은 사실 들어본 말은 아닌데 최근에 배운 말인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불타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 기분이 거의 뭐 9 정도 되거든요. 거의 9보다는 조금 낮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처음에 걸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거의 본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엔원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900 정도 레벨이면 오를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오르는 쪽으로 계속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포지션이 달러 원 18개 갖고 있고요. 요거하고 옌롱 원숏 요거 합쳐갖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2개하고 18개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고 있고요. 원금으로 보면 원화로 2억 4천, 요거 원화로 2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계약 팔아서 원화 원금으로 2억 7,500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거꾸로 플러스 4개 있고, 요게 더 6개로 많은 거는 제가 2개는 그냥 아웃라이트로 롱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억 9천 정도 원금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금은 4,700만 원 지금 잡혀 있거든요. 한국에 2,700, 지금 해외에 한 2,000 정도. 그리고 제가 원금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뭐 계산해봐야 별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금이 지금 원금에 비해서 5.2% 마진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하면 19배 레버리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터질지 모르니까 돈을 넉넉하게 넣어놓으니까 제가 1억 7천 뭐 지금 500 아니면 1억 사실 1,900 정도 되는 건데 요 1억 7,500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레버리지를 하면 한 5배 정도 레버리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선물은 별로 안 해봐서 이런 거 굉장히 챙겨서 맞춰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맞는다.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에서 하고 있는데 뭐 마진 쌓는 거, FX 하는 거를 FX를 보니까 마진이 필요한 만큼만 딱 바꿔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어떻게 마진을 바꾸냐면 제가 달러로 마진을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한 계약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100달러의 그 증거금이 필요하면 딱 100달러만 바꿔요. 그러다 그 다음날 내가 예를 들어서 터져요. 그래서 증거금을 20불을 더 해야 돼. 그러면 20불을 또 환전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은 계속 바꿔갔는데 그래서 한 300불을 바꿔놨는데 그때부터 내가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금을 더 적게 쌓아도 되니까 달러가 300불만큼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되팔아도 되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팔으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필요한 만큼 항상 팔아주고 내가 볼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증거금은 제가 지금 보면은 증거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금은 달러로 2만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1,000불이면 한 2,600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600만 원 정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이거
팔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큰 차이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베스트 증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잘하겠지만 이런 거 엄청 잘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고 해외 선물하고 하는 거에 진짜 맞추기만 하면 되지 뭐 어려움은 없다. 근데 항상 맞추는 게 문제죠. 맞추는 게 어렵고. 그리고 FX 얘기 제가 조금 덜 드린 것 같은데 FX 특히 이제 $1 많이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1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옌 때문에 자꾸 이제 원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순수하게 $1만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 그 22년에 그 달러 인덱스가 144 갔을 때 우리가 1445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달러 인덱스 따라 쭉 내려오고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갔죠. 한국은행이 팔아줘서. 한국은행이 1340원에서 많이 팔았고요. 여기서도 팔았고 여기서도 팔았고 그 다음에 좀 밀려서 1360원에 팔고 지금도 사실 저는 여기서 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팔고 있는데 결국 한국은행이 이렇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는 혹시 이게 앞으로 내려간다면 많이 못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올라가야 될 걸 눌러놨으니까 내려갈 땐 많이 못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달러 인덱스 글로벌 달러가 빠져가지고 $1가 빠지게 되면 글로벌 인덱스를 못 쫓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개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만일에 내려가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에서 혹시 102, 101, 100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면 저는 사실 내려가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가 많이 쫓아 내려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달러 인덱스가 빠져서 $1가 빠지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수출에 뭐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 이러면은 저는 $1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는 요즘 어떻게 트레이딩하고 있냐면 그야말로 바이 온 딥스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첫 번째 빠지고 두 번째는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기 어려우니까 달러 인덱스는 빠졌는데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으면 그거는 $1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지켜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빠져가지고 $1가 내려가는데 국내 주식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1 삽니다. 금년 내내 좀 이런 스토리일 것 같아요. $1가 저는 밑으로 빠져가지고 뭐 1220원이 간다든가 이런 일은 뭐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1250원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1200 저는 뭐 80원 정도? 2레벨 되면은 진짜 크게 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때 가면은 제가 용감하게 비교적 굉장히 큰 금액으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고 싶은 레벨에 가겠습니까? 여기에 가면 저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1280원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한국은행 기대서 파는 것도 뭐 작전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어느 날 안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위험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항상 바이 온 딥스 하는 게 어떤가, 그게 제가 $1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제 포지션 얘기 많이 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 글쎄요, 여기서 다시 꼬꾸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시장 괜찮아 보이고요. 한국 시장도 이번 주에 어쩌면 한국 시장이 픽업해서 많이 따라 붙으면 그게 팔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권 쪽도 기회가 되면 사고 싶고, WTI 원유 오르면 팔고 싶고, 뭐 $1 내리면 언제든지 살고 싶고,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요, 쫓아다니면서 이번 주도 트레이딩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